터무니없죠. 야, 한 대 500억인데 생산 속도는 다 받으려면 한 6년 걸려 이래 버렸거든. 협상을 중단해버립니다. 실제 양산이 늦어지니까 이탈리아가 레오파드 2A8의 주문을 취소해버리고, 현재 EU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해서 무기 공동 조달 대출금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고요. 발표된 내용은 1,500억 유로, 그러니까 한화 약 239조 원을 EU 국가에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EU하고요 안보 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나토 카르텔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다. 중동 국가, 대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그리고 오만 등에 대한 수출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K2 도입 검토 중인 나라에 대해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네, 지난 2월 24일에 이상한 뉴스가 하나 있었죠. 당시 우리나라하고 폴란드 사이에 K2PL 전차 그 생산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직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폴란드가 생산한 K2PL 전차를 엉뚱하게도 슬로바키아가 도입한다는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요,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그리고 헝가리는요, 이게 동유럽 국가 연합체인 비세그라드 그룹을 구성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비세그라드 그룹이란 건 뭐냐면, 얘네가 이제 그 한마디로 그 러시아에 대항하자 모여서 그런 건데, 얘가 아니나 다를까 러시아 위협에 대응해서 각국의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었어요. 얘네가 모여가지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폴란드 그 국방장관하고 슬로바키아 국방장관이 회담을 가졌어요. 2월 24일에. 그래서 양국의 국방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는 그런 합의서에 서명을 합니다. 이 합의서 내용 중에는요, 양국 모두가 사용하는 AMV 차륜 장갑차에 투라 30 포탑을 얻는 보병 전투차형을 공동 생산한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폴란드가 슬로바키아의 탄약 생산 체계를, 그리고 슬로바키아가 폴란드에 생산된 K2PL을 도입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슬로바키아는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자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자국이 보유한 전차 대부분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뭘 하려고 그랬냐? 독일제 레오파드 2A8을 도입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뭐예요? 여러분, 한 대 얼마? 500억. 500억. 터무니없죠. 야, 한 대 500억인데 생산 속도는 이거 너네 다 받으려면 한 6년 걸려 이래 버렸거든. 또 어떻게? 안 해. 협상을 중단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폴란드가 생산 중인 K2PL 전차를 도입하거나 혹은 공동 생산한다는 합의안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폴란드가 무단으로 K2PL 전차를 생산해 슬로바키아에 전차를 수출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여러분들, 현대로템과의 협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현대로템 입장에서도 딱히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 현대로템은요, K2PL 수출에 관련된 라이선스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받아요. 그리고 K2PL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대부분을 누가? 현대로템이 납품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 유통 과정에서 상당한 마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앉아서 돈 벌 수.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앉아서 돈 버는 구조예요.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게 앉아서 돈 버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슬로바키아는 최대 지금 몇 대를 원하고 있냐? 104대예요. 그렇다면 K2 최대 라이벌인 독일 레오파드의 사정은 어떤가요? 슬로바키아 외에 루마니아가 K2PL 전차를 도입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발 안보이기 때문에 유럽 각국이 추가로 전차를 주문할 가능성도 높아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K2PL의 최대 경쟁자이고 유럽에서 거의 유일하게 생산되고 있는 독일 레오파드 2A8은 가격 폭등과 납품 시기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K2 전차한테, 현대로템한테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오파드 신형 전차 요거 가격 폭등한 거, 이게 납품 문제는요, 이게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 양산 체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이 전차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1991년에 냉전이 끝나기 이전까지 독일 전차 업체들은 매년 100대 이상의 레오파드 2를 꼬박꼬박 생산해서 독일군하고 서방군대를 위해 생산했어요. 하지만 냉전이 끝나고 나서 전차의 신규 발주가 거의 제로 가깝게 하락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독일의 전차 신규 생산 공장이 사실상 폐쇄가 돼요. 이런 상태에서 뭐 계속 굴러왔어요. 그래서 그냥 계량만 찔끔찔끔 하고 이랬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뭡니까?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갑작스럽게 전차 발주량이 늘어나죠. 그런데요, 레오파드 제조사인 독일 KMW사는요, 현재 독일을 포함해서 8개국에 570대 레오파드 2A8 전차를 2038년까지 공급하기로 계약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타 유럽의 다른 국가들이나 중동 등의 국가가 전차를 신규 주문해도 이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실제 양산이 늦어지니까 이탈리아가 레오파드 2A8의 주문을 취소해버리고 대신에 라인메탈의 KF51 판터 개량형을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뭐예요? 전문가들 사이에선 아직 이게 KF51이 이게 증명된 게 아니거든. 이게 사실 시제품도 아니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기술 실증 모델이거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상당한 모험이란 분석이 많아요. 여기서 유럽의 무기 생산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요.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냉전이 종식되니까 유럽 국가들은 국방비를 급격히 감축시키면서 자국 방산업체의 고용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자 얼마 안 되는 수량을 장기 계약으로 발주합니다. 일본같이 찔끔찔끔. 그런데요, 이 얼마 안 되는 생산 물량을 나누어 받은 방산업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가지고는 뭐야, 먹고 살기 힘들다. 그렇게 판단하니까 EU 안에 있는 수많은 작은 중소업체에 다시금 재하청을 주고 이 업체들도 다시는 밑에다가 또 재하청. 여러분 잘 아시죠? 재하청에 재하청을 줍니다. 이렇게 되니까 무기 생산 단계가 단일화되지 못하고요. 수많은 업체와 국가가 뒤섞여서 아주 복잡해집니다. 막 얽히고 섞여. 얘 하나 안 되면은 꽉 막혀버려요. 뭐 그런 구조가 돼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만약에 부품 생산을 담당한 영세 업체가 도산해서 무기 생산이 멈춰버리는 일까지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생산을 담당한 업체들도 뻔한 납품 물량을 반영해서 납품 가격을 갑자기 급등시켜버려요. 아, 나 이 가격 아닙니다. 못해. 이렇게 되니까 유럽제 무기 가격이 어떻게 천정부지로 상승합니다. 그 결과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독일 KMW사의 레오파드 2A8 전차의 월간 생산 능력은 2024년을 기준으로 월간 4대, 연간 48대입니다. 이 탓에 2025년 1월에 레오파드 2A8 전차 44대를 주문한 스웨덴은요, 2028년 상반기에 최초의 전차를 수령하고 최종 물량은 2031년이 되어서야 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4대를 수령하는데 무려 몇 년? 6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1년 안에 끝나지.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유럽 국가들은요, 전차 증산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독일 KMW사는 2024년에 레오파드 2A8 월간 생산량을 20대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복잡한 양산 체계를 단일화시키지 못해서 여전히 생산량은 그대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우리나라 전차의 경쟁력은 어떤가요? 네, K2 흑표 전차를 생산 중인 현대 로템은요, 우리 한국군을 위해서 연간 약 50대 정도를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간 1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폴란드가 2022년 8월에 주문한 K2 GF 전차 초도 물량 10대가 동년 12월 7일에 폴란드에 도착을 했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리고 2025년 올해 6월까지 발주된 180대 중에 133대가 납품 완료된 상태이고 나머지 수량도 올해 안에 납품됩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요, 교대 근무를 조정해가지고 생산 속도를 높이면 추가적인 공장 증설 없이도 연간 최대 200대 생산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또 나오죠. 여기서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빨간 꽃 노란 거 이거 한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현대로템은요, 전차 외에 다양한 철도 차량을 생산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철도 사업 부분의 인력을 전환해서 전차 생산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현대로템은 최종 조립만 담당할 뿐 실제 양산 수량 증대를 위해서는 부품업체의 생산 능력 증대가 필요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와 조선업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전차에 사용될 수준의 고품질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부품업체들을 굉장히 두텁게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 업체 대부분이 창원 주변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 교환이나 납품 모두가 굉장히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이 주장하는 것처럼 200대는 조금 무리일 수도 있지만 100대는 전혀 문제없고 150대 정도도 충분히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방산업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겠죠. 근데 이게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인구 절벽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갈지는 장담할 수 없죠. 더욱이
지금 공부 잘하는 애들 이과에서 다 어디 가려고 그래? 의대 가려고 하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아무튼 향후 폴란드 PGZ사의 생산 공장이 제대로 가동될 경우 현대로템은 PGZ사의 공장을 활용해서 유럽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EU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해서 무기 공동 조달 대출금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고요. 발표된 내용은 1,500억 유로, 그러니까 한화 약 239조 원을 EU 국가에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EU 국가 아니에요. 그래서 남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EU하고요 안보 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나마 참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의 국가가 EU의 자금을 활용하려면 EU가 인정한 최소 2개국 이상의 적격 국가가 공동 구매를 해야 하고요. 이 중에 1개국은 반드시 EU 회원국이어야 합니다. K2PL 전차의 경우 EU 회원국인 폴란드가 생산하고요. 추가로 슬로바키아가 같은 EU 회원국이에요. 그래서 K2PL 전차를 발주하게 된다면 EU의 무기 공동조달 대출금 지원 프로그램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나토 카르텔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유럽 말고도 관심을 보인 나라가 또 있다고요? 현대로템은 중동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인 아이덱스 2025에 참가해서 사막기후에 맞춰서 개발된 K2 사막형 전차를 전시했습니다. K2 사막형은요, 기본적으로 폴란드를 위해 개발 중인 K2PL과 큰 차이가 없지만 핵심적인 세일즈 포인트는 바로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개발한 DV27K 엔진과 S&T 다이내믹스가 개발한 EST15K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죠. 사우디아라비아는요 2010년대 중반에 자국의 노후화된 M60A1 전차를 대체하고자 무려 1000대의 레오파드2 전차 도입을 원했어요. 하지만 독일 정부가 분쟁 지역이란 이유로 수출을 거부함에 따라 무산된 사례가 있었죠. 이어서 사우디아라비아는요 튀르키예가 생산한 알타이 전차, 이게 알타이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기술 수출한 거잖아, 터키에, 튀르키예에다가. 이 알타이 전차를 도입하려고 시도했어요. 하지만 독일 정부가 이 크루족 학살 문제를 거론하면서 튀르키예에 대한 독일제 MT884 엔진과 HSWL295 변속기 수출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알타이 전차의 생산이 개시될 수 없었죠.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 DV27K하고 이게 EST15K 변속기 개발에 성공했다고. 요게 독일제하고 성능이 거의 동급이거든. 그래서 우리께 이제 어디에? 튀르키예에 수출돼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알타이가 완전 양산에 개시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상황이 조금 골치 아픕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UAE 그리고 오만 등의 중동 전차 시장에서요 우리가 사실 알타이하고 경쟁해야 될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 거잖아. 엔진도 우리 거고 기술도 우리 거니까. 그럼 우리나라 방위사업청이 K2 전차의 중동 수출을 위해서 우리 국산 엔진과 변속기의 튀르키예 수출을 중단시킬 수 있을까요? 방위사업청 관계자는요 파워팩 개발비 상당 부분을 국가가 부담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막을 수 있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출 중단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 방산업체 각각의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큰 문제가 아니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왜냐?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는요 카타르 문제와 시리아 문제로 인해 정치적으로 충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얘네가 둘이 서로 가깝게 위치했기 때문에 여러 정치적 문제로 마찰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아예 한국과 하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알타이가 이 주포가 성능이 떨어져요 우리 거보다. 얘네가 야금 기술이 별로 안 좋아서. 그렇다면 우리가 유리한 건가요? 그러니까 튀르키예와 현대로템을 위해서 엔진을 생산 중인 HD 현대 인프라코어와 이 변속기를 생산 중인 S&T 다이내믹스 관계자는요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튀르키예에 대한 수출 가격보다 현대로템에 납품되는 공급 가격이 훨씬 저렴한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로템과는 오랜 협력 관계가 있는 데다가 방위사업청이 상당한 개발비를 보조해 주었기 때문에 국내 업체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네요. 반대로 튀르키예에 대해서는요 엔진과 변속기를 구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반영, 독일제 파워팩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도 굉장히 짭짤한 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현대로템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튀르키예가 그 알타이 전차 핵심 부품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조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절대 획기적으로 낮아질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중동 지역을 위해 개발된 K2 사막형 전차도 설명해 줬는데요. 사막 기후와 먼지에 대응해서 동력장치 냉각 시스템과 흡기 장치가 크게 개선되면 물론 승조원용 에어컨 시스템도 보다 강력한 것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현대로템은 이미 2020년대 초반부터 오만에 대한 K2 사막형 수출을 위해서 사막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전차형 전자장비를 개발하고 있고요. 사막 환경 적합성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바 있습니다.
유일한 문제점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신형 전차의 하드킬 능동 방어 시스템 요구를 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전 세계에서 제대로 된 하드킬 능동 방어 시스템을 실용화시킨 나라는 어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당연히 여러분들, 중동 국가들은 이스라엘제 하드킬 능동 방어 시스템 도입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폴란드에 대한 K2PL 전차 수출 덕분에 우리 한국형 하드킬 능동 방어 시스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산 능동 방어 시스템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폴란드군은 K2PL의 하드킬 능동 방어 시스템 장착을 요구했지만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게 실용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발은 해놨는데 이게 성능이 그냥 그저 그래. 그래서 그냥 지금은 아니야. 그래서 현재 서방에서 실용화된 하드킬 능동 방어 시스템은 이스라엘이 개발한 트로피와 아이언 피스트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대전차 미사일 요격이 생각 이상으로 어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러시아제 코넷 혹은 메티스 M이나 우리나라의 현군과 같은 대전차 미사일은요, 동체를 회전시켜서 비행 안정화를 확보하는 방식을 사용하고자 동체 중간부에 로켓 모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에 주 관통 탄두가 배치되어 있어요. 이 결과 통상적인 파편형 요격탄으로는 후방부의 주 관통 탄두를 제대로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라팔세가 개발한 트로피는요, 대구경 대전차 미사일 대응에 MEFP 요격탄을 사용하죠. 이 MEFP는요, Multiple Explosive Formed Penetrator, 즉 다수 폭발 성형 관통자예요. 말 그대로 다수의 초고속 폭발 성형 관통자가 요격을 수행하는데요, 이 관통자의 속도가 초속 1000m입니다. 그래서 대구경 대전차 미사일도 확실히 파괴할 수 있어요. 또한 이게 좁은 지역에 고속 관통자가 집중되거든요. 그래서 주변 피해가 적다는 장점도 있어요. 문제는 트로피를 개발한 이스라엘 라팔세가 자신들의 독과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우리나라한테 트로피 방어체계 가격으로 세트당 얼마? 100만 달러를 불러요. 미친놈들이. 그런데 다행히도 국내에서도요, 트로피와 동급의 MEPF 요격탄 기술 등이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음을 이스라엘 라팔사가 파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얘네가 우리 현대 로템하고 야, 협력하자 이렇게 해버려요. 그 결과 폴란드 수출형 K2PL은요, 이스라엘 라팔과 현대 로템이 공동으로 개발한 형태의 하드킬 능동 방어 시스템이 장착됩니다. 지난 6월 11일에 열린 군사과학 기술학회 종합학술대회를 통해 현대 로템은요, 이스라엘 라팔사와 공동으로 개발 중인 하드킬 능동 방어 시스템을 공개했는데요. 현대 로템의 하드킬 능동 방어 시스템은요, 트로피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종합학술대회를 통해서 요격탄 제작자는 모습도 이걸 시연하기도 했어요. 오늘의 결론은요? 현대로템 관계자는요, 트로피를 기반으로 개발된 발사기 체계와 제어 시스템은 현대로템이 생산 및 통합하고요, 360도 탐지 레이더도 공동 생산 형태로 국내에서 생산된다고 합니다. 다만 트로피의 핵심인 MEFP 요격탄은 이스라엘에서 수입되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 국방과학연구소가 적극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서 조만간 국산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 개발자들과 엔지니어들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살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되면요, 우리나라는 중동 국가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난질이 불가능하면서도 우수한 신뢰성이 인증된 하드킬 능동 방어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K2 전차 수출형에 사용되는 모든 기술이 국산화됨에 따라 중동 국가, 대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그리고 오만 등에 대한 수출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 우리 K방산이 우리나라의 숨통을 틔워줄 것을 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한국형 전차의 해외 진출 성공을 적극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